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소식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교육 군사TV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안보 소식, 무기 관련 소식 항상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나라와 아주 관계가 깊은 이야기 해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FA-50이 최대 36대 규모의 말레이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경전투기 FA-50이 말레이시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수호이 30 MKM과 FA-18D를 보조할 멀티롤 전투기 36대를 도입하기 위한 경전투기 사업을 내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경쟁을 통해 선정된 기체는 2020년대 중반부터 납품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은 새로 도입되는 전투기는 공대공 능력은 물론 공대지 능력과 대수장 타격 능력까지 갖춘 멀티롤 전투기여야 하며 말레이 당국의 예산 제한에 따라서 경제성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 기종으로는 한국의 FA-50을 비롯해서 인도의 테자스 마크-1, 스웨덴의 자스 39CD 그리펜, 파키스탄의 JF-17,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FA, 러시아 야코블레프의 야크-130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A-50은 다른 후보 기종 대비 우수한 성능과 필리핀, 이라크 등지에서 그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바 있어서 이번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가 사업의 덩치를 더 키웠습니다. 지난번에 한 12대 이러더니 이제는 36대가 되었어요. 자, 36대 같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FA-50이 이 사업을 성공한다고 하면 FA-50 수출 가격이 통상 기존에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것을 보면 거의 프로그램 가격으로 한 4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36대 같으면 이제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경쟁 후보군들이 있는데 제가 그 경쟁 후보군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평가됐던 부분이 바로 인도의 테자스 마크-1이죠. 그런데 인도 테자스 마크-1은 인도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가 그거 사실 이거 실패다 해가지고 쪽내고 그리고는 지금 테자스 마크-2를 지금 인도에서 시험평가 중에 있고 이것을 테자스 마크-2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있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즉 인도에서 테자스 마크-1 이건 실패작이다 라고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자스 마크-1은 저는 힘들다. 말레이시아가 이걸 선택하면 그야말로 호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자스 39CD 그리펜인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제일 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펜이 CD 버전은 이미 단종했습니다. 지금은 그리펜 NG 그래가지고 EF 버전을 만들고 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NG 버전을 하고 있는데 이 EF 버전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전투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투기들과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후보 기종에 지금 분명히 이 기사가 맞다면 C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CD는 단종을 했거든요. 그러면 CD는 뭐냐? 바로 중고기체를 사겠다는 것인데 이 CD가 그리펜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중고기체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스웨덴 공군이 양해를 한다면 팔 수 있겠지만 이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중고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물량이 좀 귀하다. 또 36대라는 대량 물량을 찾아내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걸 찾아낸다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경쟁자입니다. 다음으로 파키스탄의 JF-17인데 지난번에 그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공중전을 했죠. 그런데 그 공중전 하는 그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원래는 이 JF-17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항공단이 있었습니다. 비행단이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JF-17이 가서 인도의 전투기들하고 공중전을 해야 되는데 이 JF-17 뒤로 빠지고 훨씬 멀리 있는 F-16들이 와가지고 인도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F-16을 파키스탄에게 팔 때는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만 사용해라. 인도하고 전쟁할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짓고 판매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우리는 F-16 동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인도가 F-16에서만 쓸 수 있는
AIM-120 암람 미사일의 잔해를 찾아내서 공개를 했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어겼다. 이렇게 됐고 결국 바로 이 JF-17 기지 인근에서 벌어진 공중전인데도 불구하고 JF-17을 참전을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은 파키스탄 공군이 생각할 때 자신 없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인도가 가지고 나왔던 전투기는 아주 구형인 미그 21을 개량한 바이슨입니다. 미그 21. 어쨌든 베이스는 미그 21이에요. 거기에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F-16을 멀리 있는 F-16을 가져왔을 정도니까 이 JF-17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레오나르도의 M346FM입니다. 이 M346FA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업을 경쟁을 했는데 우리 FA-50에게 졌죠. 그래서 지금 FA-50이 아르헨티나 전투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M346을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일단 아르헨티나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성능이 FA-50이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됐죠. 원래 이 M346 같은 경우는 훈련기였습니다. 물론 우리 FA-50도 훈련기였지만 우리는 훈련기로서는 너무 성능이 오버되고 그리고 가격이 비쌌고 그래서 UAE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M346에게 사실은 T-50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투기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훈련기로서는 T-50이 오버스펙이었는데 전투기로서는 조금 적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M346은 훈련기로서는 아주 좋았는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졌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걸 또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러시아의 야크 130인데 이것도 역시 훈련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니들이 우리를 선정해주면 만들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퍼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FA-50이나 그리고 이제 뭐 JF-17 그것도 경쟁력 지금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리펜 중고 찾을 수 있다면 중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 FA-50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의 전투기 수출 낭보가 전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가 내년부터 러시아군에 본격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가 내년부터 러시아군에 배치된다고 타스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아르마타의 생산을 맡고 있는 우랄 바곤자보드가 초도 양산분 32대를 생산했으며 이 물량이 내년부터 러시아군에 인도되어 수락시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9일 전승기념 이래 처음 실물이 공개된 아르마타 전차는 서방 측 분류로는 4세대, 러시아 자체 분류로는 5세대 전차에 해당하는 최신의 전차로 신형 125mm 활강포와 무인포탑이 적용된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입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구형 전차들을 대체하고 서방 측 3.5세대 전차를 압도하기 위해서 아르마타 전차의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지만 이로 인해 가격과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이 전차를 2025년까지 2,300대 양산해 노후화된 T-80과 T-72 계열 전량을 대체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기계적 결함이 연달아 발생해서 양산 일정이 지연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현재는 70에서 100대 정도만 양산하고 T-90M 전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 아르마타 전차를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실 이 아르마타 전차는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3세대 전차인 에이브람스 전차를 쓰고 있는데 이 4세대 전차, 4세대는 규정이 뭐냐면은 일단 포탑이 무인 포탑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전이 돼야 되죠. 뭐 지금 현대전의 핵심은 네트워크니까 그러니까 공격 헬기 또 뭐 조인트 스타즈 같은 전장 지휘기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해서 협동 교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교전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포탑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30mm, 152mm 이런 아주 구경이 큰 강력한 주포를 장착할 예정이었는데 뭐 그거 해보니까 도저히 뭐 반동을 견디고 또는 이 포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또 탄약을 또 많이 적재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125mm로 축소를 했는데 뭐 그런 어떤 강력한 주포 그리고 이제 능동 방어 장치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격추시켜버리는 그런 능동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4세대 전차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세계 최초로 갖췄다라고 평가되는 전차가 바로 이 아르마타 전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마타가 만드는 과정에서 워낙 비용이 이제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T-80, T-72 이런 것들을 전부 아르마타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뭐 한 70에서 100대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지금 인도에서 대량으로 수입해가고 있는 그 T-90 그것을 가지고 보조 전력으로 쓰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아르마타 전차가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인데 우리도 지금 3.5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를 개발했습니다만은 이미 이 시점 되면 다음 차세대 전차를 또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ADD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이 군사TV에서 역시 이 아르마타 알기 쉬운 무기 백과에서 나중에 또 아르마타 전차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F-15K의 핵심 무장이죠.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판매했던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DSEI 재팬 2019에서 일본 방위성에 최신형 타우러스 미사일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는 일본 항공자유대의 F-15 전투기와 F-2 전투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서 타우러스 KEPD-352 미사일을 제안했으며 이로써 일본은 미국제 제즘-ER과 타우러스 KEPD-352 가운데 전투기 탑재용 공대지 미사일을 후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제안된 타우러스 KEPD-352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아음속 순항 미사일로 500km 이상의 긴 사정거리와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을 가진 강력한 장거리 타격 무기입니다. 일본이 이 미사일을 도입해서 F-15나 F-2 전투기에 탑재할 경우에 대한해협 일대에서 남한 전역이 또 동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 상하이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스는 일본이 이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에 기술 이전과 일본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이 이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은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선택 방향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일본이 이제 지금 보통 국가화를 위한 그런 무기 체계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수방위 그래가지고 이제 타국이 공격하면 그것을 방어하는 위주의 무기만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제 타격하는 그것을 이제 일본은 지금 방어적 공격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제 타격하는 무기까지도 지금 막 도입을 하고 개발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도입을 할 텐데 원래는 미국의 제즘-ER 사정거리 900km죠. 그 제즘-ER이 거의 뭐 확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본의 방산 전시회에 독일의 타우러스가 일본에다가 판매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타우러스와 제즘-ER의 2파전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관측이 이제 제기됐고 제즘-ER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타우러스보다 뭐 한 1.8배 정도 더 길죠. 그래서 사정거리 면에 있어서는 제즘-ER이 상당히 좋고 또 미국과의 군수 지원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제즘-ER이 좋고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면에 있어서도 미국은 계속 개량을 하니까요. 또 제즘-ER이 더 좋은데 파괴력 면에 있어서는 타우러스가 더 좋습니다. 타우러스는 관통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또 기술 이전이 타우러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이전, 파괴력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제 타우러스가 좋으니까 일본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제 타우러스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도 타우러스, 일본도 타우러스 이제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뭐 전쟁할 리는 크게 없겠지만 전쟁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야 우리가 이기냐 일본이 이기냐 이랬을 때 일본이 한국을 봉쇄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공대지 타격 무기 또는 지대지 타격 무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지대지 무기 또 이런 공대지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도 만약에 일본과 혹시 그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만의 우위점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일본이 도입하는 이 무기들 우리가 옆나라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